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헷갈렸던 주택 임대소득에 관련해서 명확한 이제 이해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요. 없는데 그게 조항이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9억까지는 1주택일 경우에는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월세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래도 임대소득세를 안 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메리트죠. 대신에 기준시가가 9억 이하여야 된다. 근데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는 1주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이제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이 월세가 그래도 꽤 커요. 뭐 한 400만 원? 뭐 이 정도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 뭐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주택 임대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주택부터는 이제 월세를 내면은 월세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주택 어준치 않게 2주택을 해서 세금을 낼 바에는 그냥 기준시가가 9억 미만이라고 하면 1주택만 가지고 임대소득을 발생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됐을 때는 월세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2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세를 놓으면 돼요. 전세를 놓으면 2주택까지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전세가 뭐 5억, 6억을 받던 간에 전세를 놓게 되면 2주택은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주택일 경우에. 그래서 2주택이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준짠하게 월세 받아서 임대소득세 내는 게 아깝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네, 전세를 놓으시면 돼요. 두 주택을.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놓고 나머지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임대를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주택을 전세를 놓으시면 임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주택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3주택일 때는 전세라 하더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이 초과하게 되면은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서 이 3억의 초과 간주 임대료로 해서 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해서 그거를 또 임대소득세로 계산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택일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의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간주 임대료로 해서 전세도 간주 임대료로 해서 임대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어차피 세금 낼 거는 그냥 전세 낼 바에는 그냥 월세 놓는 게 낫죠.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모든 주택을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고 임대소득세를 내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겠다. 네. 앞에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는 아까 그 주택임대소득세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주택일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겠죠. 어차피 월세 받아도 임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금을 만약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게 아니라면 다른 게 투자할 게 아니라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1주택인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주택 혹은 4주택, 5주택, 6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임대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소형주택 그거는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게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게 그 소형주택으로 간주가 돼서 이때는 주택임대소득세에서 빠져요. 그럼 이런 소형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짜리 아파트나 그런 주택이 어디냐고 반문하실 텐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냐?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소형 오피스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면 한 투룸 좀 안 되는 거예요. 1.5룸 정도, 1.5룸에서 투룸이 좀 안 되는 그런 면적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세에서 빠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채, 100채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3주택,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와 기준시가 2억짜리 주택이 두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주택이 두 채가 있어서 총 4채가 있다 하더라도 요 그 소형 주택은 주택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주택 이걸 두 개를 전세로 놓으면 임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만 소형 주택은 2021년까지만 제외를 하기 때문에 2021년이 지나고 2022년부터는 주택수로 카운트가 될 예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응용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주택수를 카운트 할 때 부부일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 있고 와이프가 하나 있고, 이때는 주택수가 같이 카운트가 되겠죠. 네, 같이 카운트가 돼요. 근데 자식이나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한 집에 살면은 양도소득세는 합산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식을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세대 분리를 해서 파는 게 양도소득세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부부는 따지지만 자식까지는 안 따져요.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혼인, 만약에 아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아들이 주택이 한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도 한 주택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 이게 세대 합산이 돼서 이 아들이 주택을 팔면 2주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에. 근데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들 자식의 주택은 그냥 1주택으로 쳐주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주택도 그냥 1주택으로 쳐주기 때문에, 아까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월세를 받아도 주택임대소득세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들이 월세를 받아도 같이 한 집에 살지만 이 아들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 1주택에서 1주택, 여기서 이제 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또 부모가 한 주택이 더 있어요. 여기서 또 월세를 받아도 이것도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각각 세금을 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이 법이 양도세 때는 또 다르고 취득세 때도 또 다르고 또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또 종부세는 또 희한하게 부부가 이게 인별로 또 과세가 돼요. 인별로. 부부 같은 경우에 각각 6억씩, 공시지가 6억씩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정리를 좀 하셔야겠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오피스텔을 임대를 했어요.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쓸 수 있죠. 그냥 사무실 용도로. 그럴 때는 상가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이것도 주택수에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한 채가 있고 내가 어떤 시골 농가에 한 10분의 1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의 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나는 당연히 10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내 집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분의 1 지분 때문에 내가 파는 주택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 왕창 낼 수가 있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안 쳐줘요. 다행히. 근데 지분율 50% 미만, 소수 지분, 즉 지분율 50% 미만일 경우에 주택을 소유할 경우 2주택에서 이거를 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택 임대소득일 경우에는. 근데 소수 지분이 예외 조항이 있어요. 소수 지분이긴 하지만 2020년 기속분에, 그러니까 월 소득이, 그러니까 소수 그 지분에서 발생하는 월세가 월 600만, 그러니까 연 6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발생하거나, 혹은 기준 시가를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지분이 30%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수가 된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수 지분일 때에는 주택임대소득세, 이때 주택수로 카운트 되지는 않는다. 소수 지분일 때. 다만 양도세 할 때는 당연히 주택수에 카운트가 된다. 다만 아까 그 예외 조항, 그 연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30%의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고 납부까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냐 또 이하냐에 따라서 또 세율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년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4%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거, 내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분리과세 해서 이제 14%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임대소득의 최대치는 14%구나, 2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소득이 14%보다 더 낮으면, 그러니까 내가 버는 세금이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당연히 종합소득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내가 버는 종합소득이 세율 자체가 14%보다 높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택해서 14%를 이제 임대소득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천만 원 초과분은 이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2천만 원 초과분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려우면서도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1주택까지는 기준시가가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9억까지는 1주택은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주택임대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그죠? 자,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하면 된다. 두 채를 전세를 하면은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이게 뭐 20억짜리, 30억짜리를 하더라도 전세를 놓게 되면은 주택임대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임대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자, 그리고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3주택부터는 이제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보증금이 3억 원이 이하일 경우에는 또 안 내도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나 그리고 기준시가 2억짜리의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주택수에서는 빠진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임대소득세에서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는 부부만 합산을 한다. 자식, 뭐 형제자매 따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접목해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제 혜택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임대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아니면 두 채를 해서 그냥 전세를 주면은 임대소득세에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즉 3억짜리 뭐 4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6억짜리 그냥 두 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양도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지방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는 거고, 서울과 강남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계속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득세가 개정이 되면서 점차 이게 양극화가 더 초래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내면 사실은 세금이 많이 거쳐서 일정 부분 또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양극화가 초래되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더 갈아타는데 더 그런 현상이 더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미래를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네, 감사합니다.